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아기의 자립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과정 중 하나이다. 기저귀를 떼기 시작할 때 아이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적절한 시기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대소변을 가리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지만 몇 주, 심지어는 며칠 내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이들은 모두 다르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변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대소변을 볼 때 숨거나 3시간 이상 소변을 참는 아이들이 있다. 이는 기저귀를 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반대로 기저귀의 용변을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저귀를 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변 훈련을 강요하지 말고 신중하게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후 2에서 3개월이 지나서 기저귀를 떼도 되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이를 준비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아이에게 언젠가 경험하게 될 일을 알려주고 나타나는 일과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야기를 보여주자. 배변 훈련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아이가 만 1.5세 정도 되었을 때 기저귀를 떼려고 하면 그보다 나중에 시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기저귀를 불편해하거나 피부 마찰로 인해 기저귀를 차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한 번 시도해서 나쁠 것은 없다. 이론상으로는 기저귀를 떼기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이다. 아기에게 기저귀를 채우지 말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자. 인내심을 갖고 이를 응원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 열쇠이다. 일반적으로 배변 훈련을 시작하기에 상적인 나이는 배변에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어른들에게 자신이 용변을 보고 싶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만이 3세 정도이다. 아이가 배변 훈련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많은 부모가 자녀가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아이들은 기저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배변 훈련은 큰 도전이다. 최신 시기 일회용 기저귀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는 용변을 볼 때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부모가 기저귀를 떼려고 할 때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해 종종 두려워하기도 한다. 변기에 앉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변기에 앉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변기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발이 공중에 떠있지 않도록 디딤대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기저귀를 떼고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배변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된 나이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자녀에게 속옷이나 기저귀를 잡아당기라고 말해보자. 그 다음 기저귀를 벗는 것과 같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수행한 뒤 기저귀를 벗는 즉시 변기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자. 변기를 결정하는데 아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배변 훈련 과정에서 자녀의 흥미를 끄는 또 다른 방법이다. 자녀에게 가장 편안한 제품을 찾을 때까지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시도해보자. 올바른 장비를 선택하고 나면 아이가 좋아하는 색과 시선을 끄는 디자인을 스스로 선택하게 두자. 아이들은 자신이 골랐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한다. 사고에 대처할 준비가 되었는가? 기저귀를 떼는 여정에서 약간의 사고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제때 화장실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하루 만에 대소변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잊지 말자. 사고는 늘 있을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야단을 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이러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낮과 밤 모두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워주지 않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침대 시트를 여러 번 교체하지 않도록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있는 아이가 변화를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밤에 기저귀를 채워주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일회용 침대 매트를 깔고 아이가 실수로 용변을 본 경우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성별 간의 차이점이 있을까? 만 3세가 될 때까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발달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만 4세가 되면 몇 가지 차이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사회적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이점은 배변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릴 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배변 훈련 이정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남자아이가 기저귀를 떼는 것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더 잘 대처하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 많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더 빨리 배변 훈련을 습득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흔히 언어 구사력이 더 빨리 발달되므로 용변을 봐야 할 때 이를 어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여자아이는 배변 훈련 루틴을 보다 더 빨리 습득한다. 여자아이의 인지 발달이 화장실을 보다 더 쉽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단계를 배울 수 있게 한다. 남자아이들은 대개 여자아이보다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자아이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보다 더 복잡하다. 이로 인해 딸을 가진 많은 부모가 기저귀를 떼는 시기를 늦추게 된다. 끝으로 배변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인내심이다. 배변 훈련은 발달에 있어서 큰 도약이므로 자녀에게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사실과 배우는 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 또한 아이를 더 잘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